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3 내란 당시 지상파에서 유일하게 KBS가 계엄 담화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 과정에서 이른바 파우치 발언 이후 사장이 된 박정범 사장이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정범 당시 사장 내정자가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 계엄 방송을 하도록 했단 건데 사장에 취임하지도 않은 내정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거란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이승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 반쯤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이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동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야간 상황실장이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직접 중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직원 질문에 안보 관련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 국장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정황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최 국장 배후에 박장범 사장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박 사장 내정자가 최 국장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 방송을 진두지휘하게 했다는 겁니다.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당일 밤 10시 23분 KBS는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정시에 계엄 담화를 내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당일 방송사 단체 대화방에서 긴급 담화 중계 일정이 공지된 시각은 밤 9시 18분.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밤 10시 KBS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KBS의 방송 준비 상황을 용산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생방송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윤석열에게까지 전달을 했을까? 저희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당시 박장범 사장은 취임을 일주일 앞둔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 방송과 편성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보도 책임자에게 연락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KBS는 박 사장이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과 경찰에서도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박장범 사장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잠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5일간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추모 기간 동안 정쟁적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검은 넥타이와 리본으로 예를 갖춘 참석자들은 국화꽃이 그려진 회의장 벽면 앞에서 묵념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입니다. 19년 전 이해찬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었던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이해찬 상임 고문님의 발걸음은 곧 민주화, 민주주의,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를 기억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해 지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던 비당권파 3인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하는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사회장은 사회의 공적을 남긴 인사가 숨졌을 때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치르는 장례로 상임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장례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추모기간으로 정해 당무는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정쟁은 삼가기로 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오늘 새벽 항공편으로 국내에 운구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인천공항에서 맞이합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우리 정부가 원전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실용을 택한 겁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1978년 부산 기장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8개.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뺀 26기가 현재 가동 중이고 4기를 더 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30기에 더해 2037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2기를 더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새롭게 세운 계획은 아닙니다.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때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던 겁니다.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둘지 AI 강국을 위해 전력 생산에 집중할지 정부는 결국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AI를 많이 쓰는 서울대의 경우 전기료가 2년 만에 50% 늘어날 정도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강국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미 25년 내 원전 300기가와트를 더 짓기로 결정한 상황. 더 뒤처지면 AI 강국이 영영 불가능할 정도의 치열한 AI 경쟁도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국민 의견도 물었는데 여론조사에선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돌고 돌아 원전으로 왔지만 정부가 계획을 보류했다 번복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토론회와 여론조사에서 핵 폐기물 처리나 원전 사고 가능성 등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정책을 정당화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미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2명이 숨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차르 톰 호먼을 미네소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황 수습을 위한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백악관은 책임을 미네소타주 민주당 지도자들의 적대적 저항 때문으로 규정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미네소타에서 2명이나 숨지자 미국 사회는 극도로 격앙된 상태입니다. 첫 피해자인 르네굿에 이어 두 번째 사망자가 단속 요원에 의해 쓰러진 다른 시민을 돕다 총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자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보호와 이민단속 총괄 책임자인 국경차르 톰 호먼을 미네소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며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도 통화를 했다며 톰 호먼이 갈 거라는데 팀 월즈 주지사도 기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까지 단속을 지휘해온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대장의 단속 방식이 잔혹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를 보내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공식 설명은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This tragedy occurred as a result of a deliberate and hostile resistance by Democrat leaders in Minnesota. 사망 사고의 책임은 미네소타주 민주당 지도자들의 고의적이고 적대적 저항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지역 경찰은 연방 당국을 지원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즉각 추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경 단속 입장을 거두지 않은 겁니다. 미네소타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만의 법률과 정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주를 압박하고 위협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doesn't have any right to try to flood us, threaten us with retribution, and to coerce the state of Minnesota into complying with Trump policy.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도 폭력적 단속에 저항을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인 전미 총기협회는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면서 미네소타에 집중된 폭력적 단속과 사망 사건은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